당신을 괴롭히는 투자 고민 시원하게 날려드리고 싶습니다. 아침엔 투자 허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선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장 오늘도 좀 약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밤이죠. 미국에서 이제 비노고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네. 이번 주 내내 이걸 기다리면서 네. 좀 긴장하면서 글로벌 시장이 좀 주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참 9월 첫 주가 힘이 좀 안 나는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렇고 날씨도 좀 그런 것 같고 주식 시장도 힘을 아예 못 내는 것 같고 해가지고 9월의 시작이 좋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알아봐야죠. 네.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지. 아침의 투자를 위해서 NH투자증권 두 분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광주에서 오셨습니다. 김대문 어드바이저, 나은경 어드바이저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먼저 우리 대문님부터 네. 인사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문님? 네, 대문님부터.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NH투자증권 광주금융센터에서 자산관리를 맡고 있는 김대문 어드바이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대문님, 우리 저기 대문 씨, 네. 저기 아니고 여길 보셔야 돼요. 네, 여길 보시고 아. 좀 헷갈리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본인 앞에 있는 카메라를 보면서 네. 우리 은경 어드바이저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NH투자증권 광주금융센터 나은경 어드바이저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항상 이렇게 방송 있는 날 멀리서 와주세요. 네. 너무나 두 분께. 오늘 좀 더 화사하게 그러게요. 또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분과 함께 바로 포트폴리오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침에 투자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려야 되겠죠? 네. 네, 링크 통해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시장은 어렵지만 점검을 받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링크 통해서 참여해 주시고요. 이 방법이 어렵다 혹은 나는 메일 통해서 보내는 게 더 쉽다. 방법 2번 이메일 주소 나가고 있습니다. 네. 메일 통해서 보내주시고요. 최소 5종목 보내주세요. 하지만 한 종목도 좋고 두 종목도 좋고 꼭 뭐 주식이 아니라 채권에 대한 고민, 부동산도 네, 좋아요. 뭐 부동산도 좋고 다른 어떤 투자에 대한 고민이라면 뭐든지 환영이죠. 보내주실 때는 평단가 수익률 비중 보유기간 적어주시고요. 우리 네. 출연자에게 묻고 싶은 내용을 자세하게 적어주실수록 저희가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방법 두 번째가 작가님 아마 메일이거든요. 네. 잠시 작가님께서 휴가를 가셨지만 저 메일은 열어놓고 아이, 그럼요. 가셨다고 합니다. 언제든지 보내주시죠, 여러분들. 네. 작은 선물, 경품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포트폴리오 점검도 받으시고 또 경품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들어와 있는 사연 바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사연은 닉네임 미워도 다시 한번. 약간 노래 제목도 이런 게 있지 않나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드는데 40대 남성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의 고민은 비중도 크고 손실도 큰 종목 가져가야 할까요? 아니면 정리해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남성입니다. 저는 긴 시간을 보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보유 중인 종목들이 있는데 비중도 크고 손실도 큽니다. 제가 보유 중인 종목은요. 첫 번째 셀트리온입니다. 34만 원대 매수를 해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제약바이오 다시 회복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셀트리온의 신약이죠. 진펜트라도 좀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을 보니까 실적도 올라갈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언제쯤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2026년? 2027년 정도? 삼바처럼 황제주 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시총도 높아서 어느 정도의 익절을 해야 할지 궁금해집니다. 두 번째 중국 ETF 항생테크 차이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유는요. 미국, 일본 다 오를 때 중국만 안 올라서 제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코로나 이후에 회복할 줄 알았는데 아직도 좀 지지부진한 것 같거든요. 앞으로의 전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LG 디스플레이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에게 이리저리 내주고 중국 기업에게 추격을 당하고
이 중간에 좀 애매하게 껴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의 전망 궁금해집니다. 마지막은 SOXS 보유를 하고 속스,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AI 거품론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지수 인버스에 투자를 했는데 미국 반도체 언제쯤 꺾일까요? 제 고민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워도 다시 한번님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그래도 플러스인 종목들도 있고요. 네. 그런데 마이너스인 종목은 또 마이너스 이 손실률이 상당히 좀 깊고 반반이긴 한데 네. 수익률로 보면은 또 그렇지가 않네요. 네. 비중이 셀트리온이 가장 높아요. 55%. 네, 근데 또 수익률은 마이너스 40% 이상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포트폴리오 분석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시장 전체가 지금 어렵지만 음. 이런 국면이 또 지나가고 나면 네, 어떻게 또 가져가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 점검 한번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벼들날이 올까요? 그러니까요. 벼들날이 와야죠. 네, 그런 의미에서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음.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김대문 어드바이저님. 아, 네. 네. 사실은 이 사연자님의 전체적인 투자 금액이 적지 않은 편이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종목별로 좀 비중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아무래도 셀트리온의 좀 압도적인 비중이 몰려 있기 때문에 네. 셀트리온 주가가 하락함에 따라 이거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좀 아쉬운 상황이 연출되는 것 같고요. 종목을 간단히 살펴보면 뭐 대부분 대형주 위주로 보유하고 있고 네.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과 미국 투자 자산에도 발을 걸쳐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포트폴리오 상으로는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이제 셀트리온의 가장 비중이 높고 가장 오래 가지고 계신 만큼 대부분의 고객님들이 이와 유사하게 자칫하면 장기 투자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좀 많으세요. 그래서 주식을 매수 후에 어떻게 하면 좀 투자 수익률을 좀 높여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셀트리온이 비중이 가장 높잖아요. 네. 손실률도 가장 크고 근데 보유 기간이 6년이에요. 6년이에요. 네, 상당히 오랜 기간 지금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되면 뭐랄까 애정도 있고 6년이니까. 그러니까 뭔가 종목에 대한 애정이 생길 수도 있고 미련도 있고 막 이럴 수도 있거든요. 사실 6년이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 이익 실현을 뭐 어느 시점에서 했든지 선택을 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이너스 지금 수익률이 40%가 넘어가다 보니까 미련뿐만 아니라 뭐 많은 것들이 남을 그렇죠. 것 같거든요. 지금 34만 원에 네. 매수하셔서 지금 18만 원대 와 있으니까 뭐 어쨌든 셀트리온을 비롯해서 또 포트폴리오 분석 나은경 어드바이저님은 네,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네. 포트폴리오를 좀 보면 네, 네. 지금까지는 조금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좀 오랜 투자 기간 끝에 웃을 수 있는 날이 좀 머지 않는 그러니까요. 그런 긍정적인 미래가 보이는 포트폴리오라고 지금 그래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저희가 이번에 좀 제시해드리는 솔루션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잘 해주신다고 하면 지금 사연으로 보내주신 고민들 싹 다 날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함께하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네. 그래서 세부적인 솔루션이랑 이제 대응 방안을 뒤에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좋습니다. 네, 듣고 오늘 싶네요. 일단은 네. 파란불이 켜졌는데 미호도 다시 한번님의 고민을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비중도 크고 손실도 큰 종목 가져가야 할까요? 정리해야 할까요? 먼저 셀트리온 미국 대형 보험사까지 품었다는데 회복 손실 가능할까요? 가능하겠죠? 자,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기 회복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좀 놔줘야 할까요? LG 디스플레이 증권가 전망도 좋던데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자, 미국 반도체 과열 이슈로 반도체 인버스, 속스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첫 번째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셀트리온입니다. 제 주변에도 셀트리온 관심 있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셀트리온을 보유하고 계신 기간도 지금 6년. 비중도 55% 가지고 계십니다. 셀트리온이 독자 개발한 짐펜트라 주목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스테키마가 영국에서 또 품목허가 승인을 받았다고 하면서 기대 심리가 쫙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김대분 어드바이저님. 네. 사실 셀트리온 참 좀 애증의 주식이기는 합니다. 애증의 네. 주식이다. 뭐 21년도 코로나 때 한참 주가가 좋았을 때 음. 고객님들이 좀 많이 매수를 하셨다가 거의 한 2, 3년째 계속 좀 물려 있는 상황이 좀 많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셀트리온 주가에 대한 구체적인 좀 분석을 드리기에 앞서서 네. 아무래도 셀트리온이 바이오 섹터에 좀 그렇죠. 편입이 되다 보니까 네. 바이오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8월 초 주식시장이 급락하고 난 이후에 한 달 동안 주가지수 기준으로는 고점을 사실 회복하지는 못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 내에서 섹터별로 성과가 좀 많이 엇갈렸는데요. 한번 자료를 한번 봐볼까요? 네. 보시는 것처럼 8월 초 하락 이후 섹터별 성과를 한번 분석을 해본 자료입니다. 위쪽에 그래프가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플러스 성과를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눈에 띄는 건 특히나 이제 반도체와 IT 섹터의 성과가 굉장히 좀 안 좋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헬스케어와 유틸리티, 이제 증권 보험과 같은 배당주 들의 성과는 반면에 좀 좋았어요. 그래서 저번 달에는 회복 과정에서 헬스케어 섹터가 굉장히 좀 좋은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9월 초에 시장이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지만 이런 아이디어를 좀 차용을 해서 9월 달에도 좀 회복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헬스케어 쪽으로 좀 눈을 돌려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러한 관점 아래 셀트리온 주가는 이제부터 상승 사이클로 진입할 수 있다고 오, 생각을 합니다. 네. 여유 자금이 있다면 단순히 보유하는 것을 넘어서 조금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좀 낮춰 놓으시는 게 어떨까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추가 매수.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다음 자료를 보시면 이제 셀트리온 주가 히스토리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건데요. 네. 사실은 2018년에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를 헙세팀이라는 바이오시밀러를 출시하면서 주가가 좀 올랐다가 이제 조금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둔화되던 시기에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헬스케어 섹터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좋아지면서 주가가 이때 최고가를 찍었었거든요. 네. 그 이후로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전 세계 국가들의 어떤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한 금리 인상과 셀트리온 자체의 성장 둔화에 따른 실적 악화로 주가가 좀 많이 지지부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올해도 1월 12일에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의 합병 법인이 출시되면서 신주가 상장된 이후 최근까지 바이오 섹터 투자 심리가 개선되기 전까지 주가는 줄곧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셀트리온 주가가 이렇게 부진했던 이유는 사연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펜트라에 대한 초기 어떤 실적 기여도가 좀 별로 낮을 것이다 라는 우려감도 좀 있었고요. 또한 이제 미국 시장에서 바이오시밀러의 어떤 부진한 성과도 있었고 헬스케어와의 합병을 하면서 여러 가지 원가율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높아지면서 재무 구조가 좀 악화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다만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지만 올해 3분기부터는 이러한 우려들이 전부 다 좀 해소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셀트리온 주가는 좀 고성장 사이클로 진입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의 셀트리온 주가를 분석을 할 때 네. 진펜트라를 말하지 않고는 넘어갈 수 네네네.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진펜트라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기존의 셀트리온 정맥 주사 형태죠. 자가면역 치료제 바이오시밀러인 렘시마를 스스로 투여가 가능한 피하 주사, 즉 SC 제형으로 변경해 개발한 제품이고요. 유럽에서는 2020년도에 렘시마 SC라고 이름을 붙여서 판매를 시작했는데 미국에서는 바이오시밀러가 아닌 신약으로 24년 3월부터 판매를 현재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3월부터 판매를 했기 때문에 2분기에 이 진펜트라가 얼마나 실적을 기여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24년도 2분기에 진펜트라 매출액은 22억 원에 그쳤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미미했던 수준이기는 하지만 3분기와 4분기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이제 순차적으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좀 장기 사이클로 들어갈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한번 다음 자료를 한번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나올 네. 거예요. 우측 표를 보시는 것처럼 네. 이제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 제품별 매출 추정치에 대한 자료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진펜트라는 제가 네모칸으로 쳐져 있는 부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5년도에 8,500억 매출에 기여를 할 예정이고 26년도에는 1조 4천억 원의 매출이 예상되며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 라인업 중에서 가장 큰 성장의 축을 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진펜트라가 2분기에는 매출의 기여도가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진출 성공 가능성이 좀 높다고 판단되는 가장 큰 이유는 진펜트라의 성분인 인플리시마, 이 경쟁 약물 대비해서 높은 임상적 이득을 이미 시장에서 입증한 약물이라는 점을 꼽을 수 있고요. 네. 또한 진펜트라는 인플리시맙의 유일한 SC 제형으로 환자의 편의성 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에요. 기존의 정맥 주사와 다르게 SC 제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당뇨병 환자분들이 인슐린 주사를 맞으시잖아요. 이 인슐린 주사가 이제 배나 허벅지 등에 간단히 한 5분 정도 주사를 꽂아서 맞는 형태인데 네. SC 제형이 이와 유사한 형태거든요. 그래서 환자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편의성이 좀 증대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 시장에 있어서 공급망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미 3대 PBM 처방집에 등재가 되었다고 해요. 이 말은 미국 의료보험 급여 체제에 진펜트라가 편입이 됐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여러한 상황들을 고려를 했을 때 진펜트라가 굉장히 조금 앞으로 셀트리온의 성장의 축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가 지금 인구가 고령화로 가면서 높은 의료 수가 때문에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조금 더 가격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바이오시밀러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좀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미국도 하반기에 메디케어 D라는 제도 개편을 통해서 바이오시밀러 확장 정책을 좀 많이 펼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상황 역시 셀트리온 본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매출은 외형 성장과 더불어서 26년도에는 좌측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21년도 한참 좋았던 시점의 영업이익률 수준까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네. 조금 추가 매수 기회를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보유 의견을 넘어서서 추가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지금 매수 가격이 사실은 34만 원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조금 높다. 좀 높습니다. 그리고 네, 언제 올지 사실 좀 오래 기다려야 될 수도 맞아요.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추가 매수를 통해서 좀 낮춰본다, 뭐 이런 개념으로 네, 좀 그렇습니다. 접근하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오랜만에 고성장을 기대한다라는 네.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나은경 어드바이저님도 좀 긍정적인 의견이실까요? 어떠세요? 저도 이제 김대문 어드바이저님이랑 같이 추가 매수를 좀 그래요? 권유를 좀 어허. 드리고 있는데요. 네. 일단 제가 하반기 셀트리온의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포인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빼먹을 수 없는 진펜트라 얘기인데요. 워낙 자세히 설명을 네네. 해줬었으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는 좀 넘어가서 네. 이제 메디케어 파트 D 개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IRA 법안에 따라서 이제 25년 1월부터 추진되는 메디케어 파트 D는 기존 $8,000였던 환자 부담 상한선을 $2,000까지 낮추고 환자 부담 상한선의 초과분을 정부 부담금을 80%에서 20%로 낮춰 환자와 정부 모두 비용 부담을 낮추는 구조로 설계가 되었는데요. 이 개편이 이제 시밀러 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이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환자와 정부에서 줄어든 비용이 이제 그대로 보험사로 전가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보험사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이제 시밀러 제품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시밀러 생산 판매를 주력으로 하고 있어서 좀 더 긍정적인 요소로 적용될 것이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또 세 번째 포인트 같은 경우는 저희 PPA 상각비가 상반기 670억 원대에서 하반기 70억 원대로 줄어든다는 점도 이제 실적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좀 고려해 보았을 때 셀트리온은 추가 매수를 해서 하반기 주가 움직임을 더 면밀히 살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연에서도 말씀을 네네. 해주신 것처럼 삼바 얘기가 좀 네, 나왔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최근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던가 이제 뭐 몇몇 바이오 종목들의 이제 주가 움직임이 좀 좋아서
제약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하반기에는 더 큰 이제 추가 상승이 기대되고 있어서 제약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도 비중 확대를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대규모 좀 장기 투자가 이제 필수적인 제약 바이오 섹터의 특성상 자본 비용을 이제 결정하는 금리 변화는 좀 섹터 전반의 변동성을 결정하는 이제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좀 꼽히고 있는데요. 네. 모두가 예상하듯이 24년 하반기 금리 인하는 이제 확실시되고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24년 하반기는 금리 인하에 따른 제약 바이오 섹터의 상승 동력이 갖춰지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이제 금리뿐만 아니라 주요 실적에 따른 제약 바이오 섹터의 반등 조건 또한 갖춰져 있는 상황인데요. 20년 코로나 이후 지속적으로 이제 감소를 했던 FDA 이제 신약 건수가 이제 23년 55건으로 18년도 이후 이제 최고 실적을 기록을 했고 24년에도 이 흐름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24년에는 이제 승인받은 약물의 수 38개랑 이제 3사 중인 약물을 좀 고려를 했을 때 최대 한 53건 정도 이제 신약 승인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또한 이제 23년 M&A 규모 같은 경우도 22년 대비 73%가 좀 증가를 했고 20년 이전의 평균 수준까지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24년에는 이제 향후 뭐 특허 만료 약물의 이제 증가 및 IRA 약가 인하 등을 고려했을 때 M&A 수요는 더 커질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어서 네. 전체적인 제약 바이오 섹터의 주가에 좀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네, 하지만 이제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제약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동성이 좀 높아서 리스크 관리가 좀 필수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좀 거시 변수의 이제 높은 불확실성과 바이오텍의 상승작의 이제 초입기 같은 경우는 하방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좀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이벤트들을 중심으로 단기, 장기 이제 포트폴리오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좀 더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 뭐 미국 쪽에서 특히 흘러나오는 정책적인 재료들 그리고 금리 인하 변수 그렇죠. 뭐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 섹터에 좀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는 있지만 네. 그래도 변동성에는 좀 주의하자.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네. 될 것 같다. 그렇지만 셀트리온은 긍정적이다. 네, 역시 추가 매수를 근데 좀 말씀을 해주셨네요. 우리가 지금 제약 바이오 뭐 긍정적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코스피 코스닥 왜 이렇게 높고 있어요 지금? 아니 지금 쌀과자님께서 그동안 코스피 코스닥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끝인사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네. 일단 계속 우리 시장 상황도 지켜보면서 일단은 오늘 또 사연자분의 고민을 계속 저희가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를 갖고 계십니다. 우리 미워도 다시 한번님의 지금 생각은 이래요. 미국, 일본 다 오를 때 중국만 안 올라서 걱정이고 지금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상당하잖아요. 네. 뭐 어제 오늘 아주 단기간의 일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경기 회복이 언제 될까 굉장히 물음표가 좀 많은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어떨까요, 김태문 어드바이저님? 네, 사실은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투자 국가를 좀 다변화하시는 것은 굉장히 좀 좋은 전략이세요. 네. 다만 그렇다면 어떤 국가에 투자를 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유튜브나 뭐 블로그 같이 투자 관련 정보를 굉장히 좀 쉽게 얻으실 수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해외 시장은 국내 시장보다 실시간으로 정보를 좀 파악하기 어렵다 보니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좀 부담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이제 이럴 때 우리나라에 상장된 좀 ETF를 이용해서 해외 국가에 대한 투자를 좀 고려해 보실 수도 있는데요. 네. 이제 환해지 여부를 고려를 해야겠지만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상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화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부담이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자료를 좀 한번 봐볼게요. 이러한 관점에서 21년도부터 좀 고객님들이 좀 많이 투자를 했던 중국 관련 ETF 2개 차트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사실 21년도에 해당 ETF들이 상장하고 나서 약 3년 동안 성과를 보시면 굉장히 좀 안 좋은 것을 네네. 볼 수 있어요. 한두박질 친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뭐 글로벌 증시와 정말 디커플링이 되면서 나홀로 좀 밑으로 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비단 이 두 ETF뿐만 아니라 뭐 중국 관련 펀드라든지 다른 ETF들의 성과도 대부분 이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그만큼 크지 않나 싶은데요.
이렇기 때문에 특정 섹터나 어떤 개별 종목의 하락이 아닌 시장 전반적인 하락이 초래됐다라는 점에서 저는 중국 시장 전체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ETF는 분할 매도로 비중을 좀 줄이시고 네. 중국을 제외한 인도나 베트남과 같은 신흥국으로 좀 교체 투자를 하셔서 여기서 보셨던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분할 매도 의견을 주시면서도 다른 신흥국을 네. 좀 지켜보자, 맞습니다. 바라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사실 음. 중국 걱정을 하기에 우리가 지금 너무 내가 걱정인 상황이긴 해요. 네, 그렇지만 맞습니다. 우리 미워도 다시 한번님의 포트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그렇죠. 있으니까 네. 저희가 또 중국 얘기도 음.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나은경 오토바이 좀 어떻게 볼까요? 저는 네. 조금 다른 의견을 네. 이야, 드리고 좋아, 싶은데요. 좋아. 이런 거 좋아요. 이제 차이나 항생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먼저 이제 중국에 대한 경기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제 고객분들 중에서도 중국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리셨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주가 올라갈 때 안 올라갔었잖아요. 그래서 많이 좀 답답하다라고 느끼셨을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보시면 지금 정리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좋은 결과를 이제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서 저는 추가 매수 의견을 좀 그래요.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통화 정책인데요. 현재 중국 금융당국은 7월 이후 이제 테크 기업이랑 부동산 산업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좀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향후 미 금리 인하에 따라서 중국의 통화 정책 집행 여력이 조금 더 이제 강화될 전망입니다. 또한 미 금리 인하가 가시화될 경우에 중국의 제약 바이오와 테크 기업 등 이제 성장 업종의 주가 반등이 좀 더 기대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가장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거는 이제 미 대선 관련 미중 무역 갈등이 네네. 이제 네. 리스크가 이제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미중 무역 갈등 리스크 같은 경우는 중국 증시의 영향이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트럼프 정부 시절에 이제 단행한 대중 관세 부과가 여전히 좀 유효하고 미국 대선 일정이 좀 가까워질수록 이러한 리스크가 좀 더 재차 심화될 전망이긴 합니다만 글로벌 관점으로 봤을 때 중국의 수출 경쟁력은 미중 무역 갈등 이후 오히려 좀 강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료 보면서 추가로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화면에 자료 띄워주시면 네네. 말씀해 주시죠. 코로나 이후 이제 중국이 생산 우위를 좀 더욱 강화한 결과 현재 중국의 글로벌 수출 점유율은 14.3%까지 확대가 되었고요. 또한 23년 기준 미국의 고관세율 부과 품목 중 17%의 글로벌 미국 점유율이 일제히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으며 45%는 미국 점유율은 하락했지만 글로벌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좀 상승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무역 갈등 이후 중국의 러시아,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의 지역항 수출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이들 지역의 미국 수입 비중은 오히려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는 해당 신흥시장의 중국 수출 확대가 우회 수출이 아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과 1대1로 국가들 간의 경제무역 협력이 강화되는 추세인 점도 좀 주목해야 되는 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미국 무역 갈등 재점화 시 중국 정부의 위안화 약세 용인이 가능하다는 점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요소인데요. 트럼프가 주장하고 있는 지금 60% 관세율 부과 시행 시 중국 정부는 7.5에서 8 위안 달러 범위까지 이제 절하를 용인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18년에서 19년 재정 적자 비율을 1.7%포인트 확대했던 경험을 참조해서 근본에도 이제 소비 확대를 위해서 좀 재정 지출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중 디커플링 우려로 주식시장의 센티먼트는 약화될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학습 효과에 따른 환율 및 재정 정책으로 대응으로 이제 중국의 회복력은 좀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중국 증시는 시간이 다소 좀 걸리더라도 조금 더 한번 지켜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에 대해서는 두 분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나은경 오드바이저님의 저 나긋나긋한 상담인데 내용은 되게 좀 공격적인 내용들도 있어요. 추가 매수라든지 지켜봐야 한다든지. 두 분 다 상담 이 톤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네.
나긋나긋. 좋아요. 네. 자, 이렇게 거친 시장에서 부드러운 두 분과 함께 하지만 내용은 그렇지가 않아요. 또 날카롭게 분석 도와주고 계십니다. 네. 다음 종목 가볼까요? 네, 다음 종목은 LG 디스플레이 지금 수익권이세요. 네. 비중이 16% 정도 되고 매수가가 9,100원대에 들어가셨습니다. 수익률은 두 자릿수입니다. 플러스 17% 나고 있는데 일단은 하반기 실적 개선 전망에 주가 기대감이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네. 아니 삼성한테 저기 차이고 중국한테 밀리고 뭐 이런 걱정들도 지금 가지고 계시거든요.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좀 있을까요? 김대문 어드바이저님부터. 네, 아무래도 이제 실적 개선에 좀 많이 포커싱을 두고 대응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사연자님의 매수 가격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낮은 상황이라서 이제 수익 실현 기회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자료 한번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네. LG 디스플레이의 아래쪽 하단의 표를 좀 봐보시면 올해까지 LG 디스플레이는 최근 3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네. 실제로 주가도 21년도에 코로나19 수혜에 따른 업황 개선으로 빠르게 올라왔다가 연이은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로 주가가 지금 3년째 내리막길을 좀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아무래도 주가는 실적이 함수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는 좋은 주가 흐름을 기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수익성이 정말 어떠한 요인으로 개선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제 하반기부터는 LG 디스플레이는 실적 정상화에 대한 기대 아래 턴어라운드에 초점을 좀 두시면 좋겠습니다. 주식은 한참 좋을 때 피크아웃 논란과 실적 부진으로 바닥권에서 주가가 조정을 겪을 때 이제부터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주가 방향성을 결정하는 동력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향후 실적을 좀 살펴보면 LG 디스플레이의 4분기 영업이익은 약 5천억 원대로 추정이 되고 네. 이는 21년도 2분기 이후 14분기 만에 최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오. 보여집니다. 4분기에 실적이 이렇게 좋아질 수 있을 만한 요인은 아무래도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강화하고 있는 OLED 사업 정책에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는 조금 이따 간단히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 4분기를 기점으로 최근 3년 동안 기록한 5조 원의 적자가 일단락될 예정이며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는 점과 LG 디스플레이의 고질적인 문제인 재무구조 개선 문제가 있어요. 네. 실제로 24년도 1분기에 유상증자도 실시를 했기 네. 때문에 이런 재무구조와 관련해서도 이제 중국의 공장을 좀 매각을 하면서 대규모의 현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재무구조 역시 조금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LG 디스플레이는 4분기 실적 발표 시점까지는 조금 보유하시면서 내년 초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 실현 기회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아시는 것처럼 디스플레이 산업은 기본적으로 좀 사이클 산업이잖아요. 네. 그동안 이제 중국산 저가 경쟁과 전방 산업의 수요 부진으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이런 이제 어려움에서 좀 탈피하고자 다음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LG 디스플레이는 OLED 매출 비중을 좀 높이고자 하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LCD 시장에서는 중국산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런 고품질 시장인 OLED 비중을 좀 공략을 해서 이제 중국 쪽의 경쟁을 좀 뿌리치고 고마진 확보 전략을 좀 해나가겠다라는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하나의 예를 좀 들어보면 이제 9월 10일 날 아이폰 16이 네.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나오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OLED 그 후속 제품에서도 OLED가 좀 많이 탑재될 예정이고 최근에 뭐 엣지 온 디바이스로 인한 엣지 디바이스 출시도 좀 많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멘텀이 줄줄이 있는 한에서는 OLED 시장의 성장은 좀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는 조금 더 가지고 가시면서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애플이 2025년 이후에 출시되는 제품에 있어서는 OLED를 전면 다 맞습니다. 이용을 하겠다. 여기에 수혜를 받을 게 LG 디플과 삼성 삼성이 디플. 아니겠냐. 네, 맞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네. 저를 굉장히 기쁘게 만들고 있긴 합니다. 뭐에 투자하고 계신지. 저는 힌트라도. 아이폰을 쓰지 않지만 삼성을 좋아하기 때문에
삼성 지금 뭐 눈물만 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근데 지금 미워도 다시 한번 님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수익권이 있으시지만 지금 보유기간 6개월이시거든요. 그러면 사실 조금 더 높은 가격일 때 팔았어야 됐나라는 아쉬움이 이제 있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좀 더 갈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의견으로 좀 3년 주셨고요. 만에 흑자 전환? 저는 좀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그런 소식이 들린다고 하면은. 네. 우리 은경 어드바이저님도 의견 주세요. 저도 이제 거의 비슷하게 그래요? 이제 예, 추가로 좀 기다려 보시면 수익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일단 실적에 대해서 워낙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뭐 LG 디스플레이 실적 같은 경우는 좀 제쳐두고 이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네네. 해요. 최근 이제 AI 수요 불확실성에 따라서 IT 산업의 주가는 좀 조정 구간에 진입을 했지만 디스플레이 산업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시장 수요 회복과 OLED 침투율 확대로 IT 하드웨어 내 하위 업종 중 의료 대비 업황이 가장 양호한 상황을 보이고 있어요. 네. AI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연산 횟수를 요구하기 때문에 전력 소비 및 발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물론 제품마다 차이가 조금은 있을 수 있겠지만 디스플레이의 전력 소비 비중은 30%에서 70%를 좀 차지하고 있고 전력 효율화를 위해서 디스플레이 고도화 중요성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한 화면 면적이 이제 넓어질수록 네. AI 기능 활용도가 더 높아지고 있어서 폼팩터 변화 및 중대형 이제 패널 중심의 OLED 침투율 증가에 따른 수혜가 좀 부각될 전망입니다. 또 이제 AI 디바이스에 탑재될 OLED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패널 생산 업체들이 이제 8세대 투자를 좀 발표를 했고요. IT OLED 중심의 두 번째 디스플레이 빅사이클이 좀 시작되는 구간이라는 좀 큰 기대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LG 디스플레이 조금은 뭐 지금은 아쉬울 수 있지만 네. 좀 더 단기적으로 가져가 보시면 더 큰 수익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상담이었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 볼 텐데 네. 이 부분은 많은 분들께서 아마 관심을 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 미워도 다시 한번님은 이제 다음 게 뭐냐면 속스인데요. 속스. 네, 비중은 정말 얼마 안 돼요. 1% 비중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래도 이 수익률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요 기로에서 최근에 좀 상황이 어쨌든 달라지지 않으셨을까 싶긴 합니다. AI 거품론에 뭐 지난주 같은 경우에 엔비디아 실적에 온통 관심이 좀 그렇죠. 쏠려 있었고요. 이 속스 ETF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을 갖고 계신지 두 분의 의견 좀 자세히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어디 봐야 되나요? 아무래도 네.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좀 연관이 있다 보니까 네. 대부분 좀 많은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사연자님께서 해당 ETF의 비중이 좀 높지 않아서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행이다. 네. 네, 아시는 것처럼 해당 ETF는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움직임의 3배 인버스 상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리스크가 높은 상품이기 때문에 조금 비중이 높지 않아서 다행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사연자님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반도체 종목을 내가 대다수 가지고 있어서 좀 하락에 대한 방어 측면에서 해당 ETF를 담은 게 아니고 단순히 반도체 사이클의 방향성을 보고 투자를 했다라고 보여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이야기를 좀 드리기에 앞서서 인버스와 레버리지 ETF의 수익 구조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자료 한번 보여줄까요? 네. 뭐 대부분 고객님들이 뭐 많은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간혹가다 오해를 하시는 고객님들도 또 좀 있으셔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초기 투자 금액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4일간 투자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손익 구조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네. 이제 왼쪽 상단에 먼저 보시면 첫째 날에는 10%가 오르고 둘째 날에는 9%가 빠지고 셋째 날에는 다시 10%가 오르고 마지막 날에는 9%가 빠졌을 때 네. 초기 투자 금액 100 대비해서 최종적인 내 손익은 100.20으로 0.2% 수익률이 달성됐다라고 보실 수 있으세요. 다만 그 아래쪽을 보시면 이게 레버리지로 넘어가게 되면 조금 수익 구조가 달라집니다. 네. 마지막 최종 결과값만 놓고 보시면 정방향 2배 레버리지일 때는 마이너스 3.2%로 오히려 손실 구간으로 진입하는 걸 볼 수 그러네요. 있으세요. 이제 오른쪽에 하단에 보시면 이제 역방향
인버스겠죠. 네. 인버스 레버리지로 또 가게 되면 오히려 마이너스 10.9%로 손실이 격하게 확대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구조가 나오는지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세요. 네. 이런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 같은 경우에는 손익 구조가 일정 기간이 아니라 하루하루 일일 기준으로 손익이 정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4일 동안의 투자 기간을 놓고 보고 기간 수익률을 고려했을 때와 하루하루 정산했을 때의 손익 구조는 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기초자산의 등락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자주 등락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의 성과는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 이런 ETF를 투자하실 때에는 조금 단기적으로 어떤 확신을 갖고 방향성 투자를 하셔야지 좀 길게 가지고 가시게 된다면 조금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네, 사실 이 말씀을 한번 꼭 짚어드리고 싶었고요. 네. 네. 보시는 것처럼 사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주가 흐름을 보시더라도 항상 주가는 오르고 내림을 반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런 레버리지나 인버스 같은 상품은 좀 불리할 수 있다라는 근거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차트를 장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지금 필라델피아 마켓지수가 뭐 우상향을 하고 있기는 우상향을 하죠. 하고 있다. 뭐 최근에 네. 그런 조정을 받았지만 네. 멀리서 보면 이렇게 그렇습니다. 저산 올라가고 싶다. 멀리서 보면. 네. 사실 이제 좀 쌀 때 사서. 네. 네. 반도체에 대한 의견을 이제 네. 한번 짧게 드리고 네. 한번 결론을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요즘에 저도 반도체 업황에 대한 좀 관심이 많아서 네.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다가 좀 흥미로운 자료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네. 저 역시 이제 AI 산업이 개화됨에 따라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중장기적으로 계속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최근 반도체 주가의 움직임들이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네. 그에 대한 이유가 뭘까에 대한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반도체 업황의 피크에 대비하라라는 리포트가 최근에 좀 나왔더라고요. 이제 여기에는 여러 가지 근거가 있었지만 이제 핵심 근거만 좀 말씀드리면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반도체 매출액 성장률은 24년도 3분기에 고점을 찍고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초록색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는 사실 공급 비탄력성이 좀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도 공급이 따라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캐펙스 투자를 네네. 좀 많이 늘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요가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서 실적은 계속 잘 나올 수는 있는데 이제 매출액의 전체적인 성장률은 시간이 갈수록 좀 둔화될 수 있다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엔비디아 주가 흐름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분기별 100% 이상 매출 성장을 하던 구간에서 사실 눈높이가 어느 정도 떨어진 것은 사실이잖아요. 네. 그로 인해서 주가가 좀 과하게 좀 빠지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있어서 그동안 주가 상승의 주 동력이었던 매출액 성장률이 눈높이가 좀 낮아진다라는 점은 분명히 좀 투자자분들께서 좀 상기하셔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주식시장은 새로운 기술이 나타날 때마다 돈을 벌기 이전부터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단기 기대감이 높은 상황에서 기대를 하회하는 실적이 발표되게 되면 주가가 일시적으로 조정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럴 때를 이용해서 해당 ETF는 적절히 수익 실현을 하고 좀 나오시는 걸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멀리서 보면은 네. 우상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조정 시 기회 뭐 네. 이런 거는 지금은 적용이 안 돼요? 사실은 저는 네. 이렇게 좀 생각을 네. 합니다.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우리가 미국 시장을 역사적으로 봤을 때 뭐 나스닥 지수나 S&P 500이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길게 놓고 보면 우상향 그래프가 나오는 경우가 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역방향 투자보다는 차라리 정방향으로 적립식 투자를 장기적으로 모아 가시는 게 차라리 리스크 관리도 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인버스에 대한 투자보다는 조금 정방향으로 투자를 좀 길게 가지고 가시라 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즘에 뭐 짤도 많이 돌아다니고 주식시장에서 인버스, 곱버스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네. 있는데 저는 오늘 조금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정방향 투자를 네. 말씀을 해주셨네요. 특히 미국 시장. 나은경
어드바이저님 어떠세요? 저도 이제 비슷한 네. 의견인데요. 일단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이 좀 확대되는 구간에서 조금 더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는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수익권으로 이제 됐을 때 이제 매도하시고 반대의 포지션으로 조금씩 이제 분할로 접근해 보시면 훨씬 더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현재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이죠. 반도체 그리고 엔비디아. 예, 저도 이 반도체 향방이 대체 어떻게 좀 움직일지에 대해서 많이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저번 방송 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뭐 시장에 많은 우려와 달리 반도체 여파는 좀 지속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먼저 이제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포인트를 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 건데요. 네. 8월 이후 이제 커지고 있는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피크아웃의 우려는 이제 당연히 이제 AI 수요 둔화 우려죠. 그래서 빅테크 업체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통해서 지속해서 이제 AI 투자 확대 의지를 좀 표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수익화 지연과 경기 둔화 우려가 이제 좀 겹치어지면서 25년 빅테크의 이제 투자 축소 가능성을 시장에서는 가장 크게 좀 걱정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엔비디아의 추가적인 성장 기울기는 좀 둔화될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라는 인식이 조금은 강하게 작용하지 않나라고 싶습니다. 또한 하반기에 이제 접어들면서 매크로 지표들이 좀 확인되는 이제 과정에서 경기 둔화, 나아가 이제 침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확대되고 있고 또 바텀업 관점에서 메모리 생산업체들이 하반기에 대한 약한 추락 가이던스를 좀 제시하면서 네. 경기와 연동성이 강한 PC와 모바일의 회복 가시성 및 기대감이 조금은 낮아진 상황인 게 사실은 현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반도체 피크아웃을 논하기에는 시점이 매우 이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우려 포인트 중 하나인 AI 수요 둔화를 좀 먼저 살펴보면 빅테크의 비즈니스 모델의 본질은 단기 수익성이 아니라 좀 장기적인 수익성 플랫폼을 선점하는 것이라는 건데요. 직전 실적 발표에서 수익하는 단기에 좀 어렵다고 언급하면서도 네. 동시에 캐펙스 가이던스는 낮추지 않은 점에서도 좀 이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는 중장기 이제 투자 방향성을 가지고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점을 유추할 수 있었고요. 이는 과거 아마존과 구글의 사례에서도 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각각 클라우드의 이제 서비스의 이제 수익화, 성숙화 전까지는 경기 둔화 이제 국면에서도 캐펙스 집행 기조를 계속 유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아서는 중기적 수익 모델을 이제 위한 투자는 단기 수익성 이제 확인과 별개로 이제 집행한다는 것을 네. 조금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24년에 이제 낮은 기저 부담과 온 디바이스 AI 효과로 25년 회복세를 더욱더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AI PC의 경우에는 개인보다 기업과 정부의 이제 폐쇄적인 업무 환경에서 좀 니즈가 더 큰 편이고요. 그리고 윈도우 10 교체 시기와 이제 맞물려서 25년부터는 기업과 정부 주도 수요가 더욱더 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AI의 수요 둔화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좀 단기적인 업종 주가 방향성은 매크로와 이제 지표, 이벤트에 따라서 좀 결정될 전망으로 높은 변동성은 단기적으로는 계속 지속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으니 변동성 구간에서 분할로 이제 비중 확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님의 포트폴리오 이렇게 점검을 해봤는데요. 네. 사실 포트폴리오 점검에 대해서 물론 지금 필요하긴 한데 전체적인 시장이 특히 우리 시장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무슨 필요가 있나? 늘 이런 분들도 물론 계세요. 시장이 힘들 때는 네. 댓글로 지금 상담할 때냐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렇지만 이렇게 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그럼요. 계시기 때문에 네. 저희는 또 상담을 해드리는 임무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고민도 주저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보내주시고요. 저희 시장에 대한 얘기도 짧게나마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광고 잠깐 보고 올게요.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시장 포인트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낙폭 다소 줄이고는 완화가 있는데요. 좀 됐네요. 네, 그래도 코스피 0.7%대, 코스닥 1.9%대 하락입니다. 뭐 경계심이 계속 이어진다고는 하는데 뭐 글로벌 다 해당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시장만 유난히 답답한 느낌, 힘을 좀 못 안타까운 쓰는 느낌, 느낌. 더 나아가서 화가 나는 느낌 그렇죠. 있습니다. 음. 네, 두 분과 함께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김대문 어드바이저님, 어떻게 봐야 돼요, 시장? 진짜 좀 요즘에 왜 이렇게 하락하는 걸까에 네.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네. 사실은 8월 초에 하락과 거의 유사한 상황으로 9월 초도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게 한 번 얻어맞았을 때보다 두 번 얻어맞으니 참 좀 패닉 현상으로 좀 다가오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이제 이제 사실은 이제 시장을 전체적으로 좀 돌아보면 이제 2분기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시즌이 다 끝나고 나서 앞으로의 시장은 조금 매크로 지표에 좀 예민하게 반응할 수는 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이제 전전일에 발표됐던 뭐 ISM 제조업 같은 지수와 더불어서 이제 전일 발표됐었던 고용과 뭐 서비스업, PMI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이 굉장히 좀 엇갈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 시장이 좀 버텨도 좀 격하게 빠지고 좀 이런 상황이 좀 반복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객님들도 좀 수익률 관리에 좀 많이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8월 초에 이제 어쨌든 우리가 한번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 겪었던 일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이제 8월 초에 회복 과정에서 빠르게 올라왔던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헬스케어 같은 업종들도 네. 9월 초 들어서는 굉장히 좀 낙폭이 좀 커지고 있어서 좀 고민이 되기는 합니다만 어찌됐건 8월 초에 그만큼 회복이 빨랐다는 건 주도주의 어떤 수급적인 기질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9월 초 하락에도 이제 그런 업종을 중심으로 주가가 하락했을 때 좀 비중 확대를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니 지금 사실 금투세 때문이라고 왜 말을 못해요? 아. 뭐 이런 분들도 사실은 뭐 많이 계시는데 야. 불확실성이 국내 시장에 아주 크게 좀 네. 누르고 있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네. 네. 사실은 이제 금투세 이슈가 개인 네. 투자자 분들한테는 가장 큰 이슈일 것 같아요. 네. 이제 저 역시 금투세는 이제 주식시장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조금 미뤄지거나 폐지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최근에 미국의 뭐 ISM 제조업 지수를 보시더라도 지금 미국이 금리 인하와 이제 대선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주요 기업들의 어떤 캐펙스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미뤄지면서 이런 제조업 지수나 이런 수치들이 좀 안 좋게 나오는데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와 똑같이 우리나라의 시장에는 어떤 본질적인 금투세 문제도 좀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초반부터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었고 이번에 뭐 이런 상황 속에서 금투세 가지고 정치권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시장이 더 좀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저스님께서 홍선의 앵커 거의 뭐 저는 하트가 보이긴 느끼긴 그래요? 하는데 하트 안 또 남겨주셨나요? 달러가 강세인가 보네요. 달러로 보내주셨나 봅니다. 지금 네. US 달러로 이런 감사 인사는 하셔야죠.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달러는 며칠째 좀 약세를 보이고 있긴 약세네요, 하지만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도 사실 시장이 뭐 시청자 여러분만 하진 못하겠지만 맞아요. 이렇게 시장이 어려울 땐 사실 방송을 좀 웃으며 한다는 게 좀 송구스럽고 맞아요. 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상황, 종목에 대해서도 함께 좀 고민하는 마음으로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너그러운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네. 자, 나은경 어드바이저님의 의견도 좀 듣고 싶습니다. 물론 금투세이기도 했지만 이거 하나만은 아닐 거예요. 뭐 그렇죠. 전반적으로 복합적으로 누르고 있는 걸 텐데 조금 화가 나는 건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봐도 우리 뭐 전쟁을 겪고 있는 나라하고 비교해봐도 수익률이 잘못했습니까? 더 낮다 이런 얘기 들으니까 막 화가 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장 어떻게 보세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 같은 네. 경우는 뭐 우리나라의 뭐 매크로 지표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움직인다기보다는 지금 계속 미국에서 뭐 발생하고 있는 이벤트들에 대해서 좀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싶어요. 물론 이제 금투세도 네. 영향을 좀 받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 봤을
봤을 때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우상향 가능성을 여전히 좀 높게 생각을 하고는 있긴 하지만 금리 인하 또 대선, 경기 침체 우려 등이 내재되어 있는 9월 같은 경우는 좀 변동성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대선 연도 이제 9월, 10월 같은 경우는 증시 평균 수익률이 대체로 좀 좋지 않았던 모습을 많이 보여왔었어요. 그래서 이번 연도 같은 경우도 이제 11월 대선을 이제 다가오면서 9월, 10월까지는 조금은 힘든 장이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또 자료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현재 후보 간 지지율 격차도 크지 않기 때문에 이제 대선 토론 전후로 증시 변동성 확장 가능성이 매우 좀 높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로 반대적 토론 성향을 가진 두 후보의 기싸움에서 누가 이제 우위를 보일 것인가가 이번 토론의 핵심 관전 포인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좀 이러한 요소들로 인해서 잠시 증시는 흔들리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으로는 저는 연준의 이제 고용시장 방어 의지와 선거 불확실성 해소를 좀 기대하며 시장은 좀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9월, 10월 이제 대선 다가오면서 여러 가지 미국 이벤트들을 이제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칠 시간이 거의 됐는데 네. 이런 상황 속에서 뭐 한 줄기 빛이 될 업종이 있을까요가 마지막 질문이긴 한데. 하나씩만 딱 네, 하나 추천하고. 소개 짧게. 네, 업종. 네. 앞서서 우리 미워도 다시 한 번님이 포트 중에서 셀트리온을 두 분 다 좀 좋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약바이오일까요? 한 분씩 짧게 마무리. 네. 저도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 쪽으로 한번 보시면 훨씬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옥석가림 필요하고요. 네. 그쵸. 네. 우리 김대만 두분 어드바이저님. 어드바이 네. 저 역시도 저번 방송에서도 제약바이오 섹터 좋게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 4일 동안 주식시장의 좀 흐름을 보면서 느낀 점이 상승하는 종목들이 거의 없는데 그 중에서도 통신주 그리고 금융주 그리고 일부 지주사들의 주가가 조금 방어가 잘 되더라고요. 네. 오늘도 보니까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초반에 한 2% 정도 상승하고 있는 네.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불확실성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 이제 주식을 꼭 사야겠다라고 하시면 이런 통신주 같은 종목들 방어할 수 방어적으로 있는. 야. 편입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통적인 방어주를 통신주로 꼽아 주셨습니다. 네. 김대문 어드바이저님, 나은경 어드바이저님 다음에 또 모시겠고요.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요일이잖아요. 저희 또 다음 프로그램이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이번 밤에 오늘 밤에 정말 중요한 또 미국에서 고용지표 고용지표 발표가 나오죠. 되고 네. 우리 시장, 미국 시장 어떻게 방향 잡을지 다음 주에 또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